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12월 22일 날 동지맞이 행사를 다 마쳤습니다. 이때 동지맞이 신청하신 분들은 1월 달에 홍수맞이를 한 번 더 해드리니까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지맞이 홍수맞이를 놓치신 분들은 정월 달에 홍수맞이 신청해 주시고요. 내년에 좀 일찍 신청해 주셔야 2번씩 한다는 거. 하지만 쓸 수 있는 재료들은 어차피 제가 똑같이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참석하실 분들은 음력으로 1월 15일, 양력으로는 3월 3일이 되겠죠. 이날 참석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그분들 할 거는 따로 빼놔요. 못 오시는 분들은 또 그 안에 또 이렇게 3번 정도 나눠서 개인 축원을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3번에서 4번 정도 나눠서 아마 홍수막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수막이 행사에 동참하시고 싶은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2월 달까지는, 2월 말까지는 신청을 계속 받으니까 조금 일찍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그만큼 미리 조금 예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인 5만 원입니다. 준비물은 26년도 나이스대로 동전하고 입었던 속옷 중에 하나 빨아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홍수막이라는 거는 상제도 풀어주고 나쁜 애군도 막고 데우는 운맞이, 치성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과 같으니까요.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원숭이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숭이띠들은 띠에 재주가 많아. 또 원숭이들은 실컷 재주를 부리면 좋은 일은 누가 해요? 좋은 일은 돈은 주인이 벌어가.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을 많이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재주 재능은 많은데 조금 너무 야근 꾀를 쓰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에 몰입하다 보면은 너무 좋은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조금 항상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야를 좀 넓게 봐라. 넓게 보이면 위도 보이고 아래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그게 정면을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위만 보면 아래가 안 보여. 또랑에 맨날 빠지고 아래를 보면은 맨날 아래 내리막길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 현실을 직시하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보고 터득도 하고 거기에 발맞춰 가야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지. 나를 잘 알아보라는 게 사주를 아는 거고 운세를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주변의 흐름을 알고 그 다음에 선택을 잘해서 발전해 나가자는 게 제 유튜브를 하는 모토입니다. 항상 원숭이띠라고 운이 다 똑같아 이렇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이대별 운세가 또 다르고 한 해마다 들어오는 살이 있어요. 이 살은 내가 한 해마다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장애물,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요철과도 같은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피하면 좋은데 못 피하면 크게 딱 와닿았을 때는 나한테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니까 피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원숭이띠들은 어떤 살이 들어왔냐 26년도에 원숭이띠들은 천구살이 들어왔습니다. 사고가 나는 살이에요. 사고가 나는 살. 그래서 사고가 나는 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느닷없이 어떻게 사고가 나는 거야. 우리가 길 가다 넘어지는 것도 사고, 차가 부딪히는 것도 사고, 어떤 일적으로 안 해도 될 실수도 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느닷없이 생길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방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 그래서 운 나쁜 11월생, 또 성격 급한 사람들이 실수를 자주 하잖아요. 4월생, 6월생, 7월생들 이런 거 조금 신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급한 사람들이 항상 이게 항상 약점이 되는 거야. 성격이 릴렉스한 사람들은 크게 생활에 변화가 없는데 급하게 빨리빨리 한 사람들은 변화 패턴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일수록 한 발자국 좀 뒤쳐져서 걸어라. 그래서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움직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급한 게 왕왕 급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 아니라 3번, 4번 좀 천천히 실행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운이 좋을 때 해야 될 것과 운 나쁠 때 해야 될 것 좀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원숭이띠들은 열심히 해놓고 결과물은 딴 사람이 가져가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생기기도 해. 그래서 26년도에 원숭이띠한테 이런 사고수가 생기는 천구살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좀 조심하자. 조심하자 이거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일어날 일은 일어나요. 하지만 내가 조심하는 마음을 조금 가지면 크게 일어날 사고도 조금 줄여져. 예측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응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냥 막 어떻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세요. 전문가와 상담할 일이 없을 때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 상담을 요청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전문가를 또 찾아갈 수 있는 길 안내도 해드리니까.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걸 미리 겁내거나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즐겁게 살지만 내가 조금 조심하면 이만큼 일어날 사고도 이렇게 줄여서 일어나니까 내가 조금 조심하자, 좀 릴렉스하게 가자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운전하면서 핸드폰 보면 사고 나지 않나겠어요? 잘못하면 큰 사고 난다니까. 본인이 실수해서 생긴 리스크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격이 급해서 급하다고 불법 유턴해서 사고 나는 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죠? 이런 것들 본인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당부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원숭이띠 나이대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생 23살이 되는 원숭이띠들은 26년도 운은 좋아요. 동그라미. 사고수가 있어도 운이 좋으니까 문제가 잘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계획 세워서 일을 잘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년에 27년도에 뭐 시험을 보거나 이럴 사람들이 있으면 웬만하면 조금 땡겨서 26년도에 뭔가 계획을 세우면 좋아요. 그러니까 졸업반일 경우에는 졸업하고 나서 뭐 취직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조금 일찍 미리 대학 다니면서 취직하면 더 좋겠죠. 인턴이라든가 이런 식의 계획을 좀 세워서 가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일 겁니다. 만약에 이걸 조금 늘리는 순간 굉장히 많이 늘려지고 뒤처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려면은 조금 타이트하게 26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좀 완성해 놓고 가면 좋아요. 공부하는 학생들, 특히나 시험 볼 때는 좀 올해 열심히 해서 시험에 대한 어떤 자격증을 따두는 게 좋은데 미루지 마세요, 내년으로는. 운적으로는 내년은 더 안 좋으니까 26년도에 많이 따놓고 또 좋은 데 많이 취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향은 물이기 때문에 성향은 조금 순한 편이에요. 순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니까 좋은 편이죠. 1992년생 35이 되는 원숭이띠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운은 좋아요. 뭐 승진 진급을 하거나 이직을 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 이직 계획 세워서 잘 이직하는 것도 좋아요. 승진 계획도 세우는 것도 좋고 또 뭐 결혼 계획이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계획 세우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성향이 건봉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강해요. 자기중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랑 잘 맞는 인연을 만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성향이 물인 사람이 더 좋겠죠. 금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니까. 근데 만약에 흑인 사람을 만날 경우에는 좀 답답할 거예요. 자기의 빛남을 조금 감춰야 되니까. 만약에 불인 사람 만나면 절대로 불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인 사람 말을 잘 듣고 조율하면서 본인이 변화를 잘하면 닭이 봉황이 되거나 미꾸라지가 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나쁜 관계는 아니다. 다만 불을 이기기보다는 지혜롭게 잘 요리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5살 원숭이 때는 아주 운이 좋으니까 본인이 하는 일을 계획 세워서 잘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힘들었던 지난 뭐 몇 년 세월이 있었다면은 그걸 보상받는 해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47세가 되는 원숭이띠들은요, 운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동그라미가 2개예요. 대운이라고 해도 돼요. 이제 25년도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던 것들을 회복하거나 복구하는 해로 생각하시면 좋겠죠. 근데 이게 빨리 복구가 안 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늘려가면 좋은 해고, 또 만약에 정리정돈했던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은 때입니다. 만약에 또 운 나쁠 때 이혼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럴 때 좋은 인연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좋은 인연 만나는 생각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성향이
나무의 성향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불의 성향보다는 물이나 흙을 가진 성향을 가져야 인연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득이 되고 내가 잘 자라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을 가까이 하거나 흙을 가까이 하는 일, 뭐 잔디를 많이 밟는 일도 흙 밟는 일이죠. 요즘 파크 골프 뭐 이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본인이 잘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본인이 잘 맞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겠죠. 만약에 주변에 사람들 중에 그런 기운이 없으면 진짜로 흙을 밟거나 아니면 흐르는 물, 분수대 같은 거 하나 집에 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계획 잘 세우셔서 좋은 대운을 좀 맞이하세요. 네, 그리고 59세가 되는 원숭이띠죠. 네, 1968년생입니다. 운이 좋아요. 운이 좋으니까 뭐 열심히 왕성하게 올해 좀 많이 좀 벌어두고 모아두세요. 상반기 때 많이 벌어두고 모아뒀다면은 하반기 때는 조금 지저분하고 힘든 요소를 정리정돈해야지 좋은 해예요. 왜 그러냐면은 60이 되면 또 인생의 또 제2의 힘든 시기를 맞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조금 본인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조금 하반기에는 줄이고 정리정돈하면서 덜 힘들게 보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 늘릴 때 막 늘려서 올해 좋으니까 내년에도 좋을 거고 늘렸다가 쫄딱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릴 때와 줄일 때 이런 타이밍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59세가 되는 원숭이띠 68년생은 성향은 대역토입니다. 흙이에요. 흙도 아주 큰 흙이야. 흙은 웬만하면 다 좋아. 그렇잖아. 나무도 잘 자라게 하고 막 금이지만 강한 금을 조금은 다독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물도 흙이 크기 때문에 웬만한 물에는 휩쓸려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대역토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나랑 똑같은 대역토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썰렁해, 사막이야. 만약에 그런 대역토를 만났을 경우에는 집에 행운목, 물에 있는 행운목 하나 정도는 키우라고 그래요. 사막에 뭐가 필요해요? 오아시스가 필요하듯이 행운목이 물에서 자라는 행운목은 오아시스 역할을 해줘. 그래서 답답함이라든가 썰렁함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막 부부관계 이럴 때는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조금 하고 싶은 거 열심히 상반기에 많이 하셨다가 하반기에는 조금 지저분하거나 힘든 부분은 좀 정리정돈해서 가셔야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나이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건강관리에 좀 신경을 쓰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1세가 되는 이제 원숭이띠잖아요. 71세가 되는 원숭이띠는 화라고 불이에요. 산불을 크게 내는 불이기 때문에 성격이 불인 사람들이 좀 힘들어. 불인 사람들은 자기가 화나면 참지 않아. 참지 않아서 결국은 그게 또 화가 돼. 거기다가 4월생, 6월생, 7월생 성격이 급해. 화나면 못 참고 막 말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한테 잘해주고도 자기한테 그게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참으면 또 병돼. 화병 생겨, 속에. 불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그럴 때마다 물 한 잔 마시면서 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스려 가셔야 돼. 이제는 조금 마음 안에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 왜냐면 이제는 막 뜻대로 안 되잖아. 몸도 뜻대로 안 되는데 생각도 뜻대로 안 돼.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 못 따라가더라고요.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손자, 손녀들 봐줘가면서 손자, 손녀들의 그 항상 이렇게 싱싱한 이 기운을 좀 받아야 잘 사는 거거든. 근데 나이 먹었으면 손자, 손녀도 좀 봐주세요. 손자, 손녀 봐주시는 게 오히려 나를 건강하게 사는 역할을 해주니까 그렇게 좀 마음을 가지시면서 나를 좀 내려놓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26년도 운은 아주 좋으니까 하시고 싶은 건 다 하셔도 되되 나이 먹으면 건강은 젊은 날처럼 안 되니까 관리 잘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이 먹어서는 넘어지고 다치는 이 사고가 큰 병으로 이어지니까 조금 어딜 다니더라도 조심하시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조심하시고 이렇게 다니시는 게 좋아요. 사업을 늘리고 벌리기보다는 조금씩 줄이면서 정리정돈에 가는 시기로 잡으셔야 돼. 늙었다고 놀면 안 돼요. 병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도 소일거리라도 할 생각을 하시는 것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83세가 되는 원숭이들은 천중수 물입니다. 물이니까 성격은 유한데
25년도가 운이 아주 나빴어요. 많이 운이 나쁘면서 많이 아팠을 수도 있어. 많이 아팠는데 이것이 조금은 나아지는 해예요. 그러니까 운세를 치면 세모운이라고 하죠. 조금 나아지는 운이기 때문에 확 좋아진다 이렇게는 안 돼요. 근데 나아지려고 하는데 내가 넘어지거나 다쳐서 사고가 나면은 이게 더 악으로 치닫기 때문에 걔는 건강이 좋아진다고 무리해서 활동하지 말자. 무리해서 활동하기보다는 내 몸을 아끼고 살이자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운이 좋아지니까 거기에다 좋은 희망을 가지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한 해마다 운세를 좀 잘 챙겨가시면서 한 해의 일정에 내 마음가짐을 좀 다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026년도 원숭이띠도 대박 많이 받으시고 이제는 내가 일한 만큼의 복을 다시 다 돌려받는 그런 해 대박나는 해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유튜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영상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재풀이 하거나 조금 너무 좀 힘드신 분들은 문자 주시거나 택배비 5,000원을 보내드리면 부적을 보내드리긴 했어요. 또 올해도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부적을 언제까지 제가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요. 팔이 너무 아프고 체력에 한계가 있어서 물론 부적값을 따로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부적을 얼마만큼 공유하고 생활 속에 복을 불러드리면 좋을까 해서 만든 게 제가 이렇게 목걸이입니다. 목걸이나 키링으로 좀 만들어서 좀 공유하려고 해요. 굉장한 염원을 들여서 만든 목걸이입니다. 그림에 있는 것은 삼조고예요. 고구려의 신화에 나오는 새인데 발이 3개 달린 까마귀. 태양에 사는 새입니다. 태양에서 살다가 땅에 내려와서 살짝만 스쳐도 죽은 풀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복을 주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삼조고를 좀 도와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조금 약간 좀 디자인을 좀 바꿨습니다. 여기 뒷면에는 사람들한테 복을 받으라는 부적을 내렸어요.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여서 이 내린 부적을 여기다 담아 넣은 겁니다. 이 부적은 칠성부적이에요. 우리들한테 복을 주는 신은 칠성님이에요. 그래서 칠성님의 복을 달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칠성님이 사람들의 수명을 관장해요. 그래서 복과 수명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기운,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쿠팡에서 살 수 있게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아마 금액은 34,9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링크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걸이를 사신 분들은 메모란에 문자로 소원을 적어 주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천신기도 올릴 때 같이 꼭 올려드릴 거니까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올리는 것들을 인증샷을 보내드릴 테니까는 확인하시고 또 본인들도 열심히 기도해서 26년도에는 소원하는 일들 많이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